안녕하세요, 나무처럼입니다. 오늘은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가 블로그를 정말 오래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전체 99%가 넘지 않을까, 거의 뭐 99.9%가 아닐까.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0.1%와 1%는 늘 똑같은 포스팅을 하고도 엄청난 방문자 수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내가 A라는 포스팅을 하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올리는 것과 점심에 올리는 것과 저녁에 올리는 것과 밤에 올리는 건 방문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요. 그리고 또 이게 같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또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주말이냐,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. 여기 그 주간 개념과 월간 개념, 그리고 계절의 개념까지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, 하루 중에는 언제가 좋은가,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는 또 언제가 좋은가, 그 다음엔 한 달 중에는 또 언제가 좋으며, 계절 중에는 또 언제가 좋으며, 1년 중에는 언제가 좋은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하고, 그 고민을 실천으로 이어지면 내가 하는 그 포스팅이,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포스팅이지만 방문자 수는 작게는 두세 배,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포스팅을 하면서 이걸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올릴까, 이걸 늘 고민하곤 해요. 물론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법칙들은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블로그를 막 검색하는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. 그죠? 그리고 이 블로그 세상 안에 가장 많은 그 검색을 하고,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? 그리고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 누굴까?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. 그죠? 그래서,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0, 40대 여자가 내 블로그에 많이 오는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든다면, 30, 40대 여성분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보내야 하고, 뭐 남편을 출근시키고, 그리고 뭐 본인이 일을 한다고 해도 아침 일찍은 막 서두르는 시간이라 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죠. 그래서 적어도 아침 9시는 넘어서야 10시쯤은 돼야 이제 나만의 시간들이 잠시 이제 생기는 거죠. 그럴 때 검색을 하고, 뭐 이렇게 좀 찾아보고, 이런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올리신다면 9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은 거고요. 그럼 또 11시는 왜? 그러면 11시에는 보통 또 뭐 점심 약속이 있다거나 외부에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약속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오전에는 9시에서 11시 사이가 좋고, 그 다음은 내 블로그에 직장이나 이런 이제 그런 부류들이 또는 학생들이 꽤 오는 것 같다.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 점심시간인 거잖아요. 그럼 12시에서 1시 사이, 이때가 너무 중요한데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또 검색하진 않을 테니까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을 그럼 공략해야겠다. 그러면 낮 12시에서 1시 또는 늦어도 2시 이전에, 요때가 또 한 번의 황금 시간대고요. 그리고 나서 사실은 2시부터, 오후 2시부터 한 4시 뭐 이럴 때까지는 사실상 별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거나 이런 시간대는 잘 아닌 거죠. 뭐 대부분 뭐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고, 그리고 또 막 좀 졸음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는 또 별로인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 또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. 그러면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거나 누군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제 뭐 맛집을 검색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니까, 그렇다면 또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, 요 시간대가 굉장히 그 황금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시간에 또 한번 올리고, 그리고 나면 또 저녁 시간이 되니까 6시에서 7시는 막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요 시간들은 또 좀 빼는 게 좋겠고요.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 사이, 요 사이에서는 오늘 하루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정말 많이 늦었다 해도 밤 10시 이전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한 9시, 8시 뭐 요 사이에는 포스팅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이제 요즘은 뭐 1일 1포 뭐 이런 거 나는 목표로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 뭐 가기 전에 꼭 올리고 싶어요,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,
내가 올리는 것들이 무슨 이렇게 뉴스 속보나 급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요. 뭐 하루를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요걸 이제 규칙을 잘 정하셔서 밤에 이렇게 쓰신 걸 임시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날 내가 어느 시간대에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 중에서도 내가 쓰는 주제 분야에 따라서도 또 얘기들은 확 달라져요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을 쓸 건데 맛집을 밤 10시, 11시에 쓰는 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예, 그런 게 아니라 점심시간 준비 전 또는 저녁시간 준비 전 요때 올리는 게 좋고,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또 굳이 선택한다 그러면 점심은 이제 보통 동네에서 많이 먹으니까요. 직장인들도 내 직장 주변에서 먹으니까요. 그걸 맛집 검색하진 않잖아요. 그죠? 예, 저녁에 조금 먼 거리를 간다거나 다른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녁 시간을 앞두고 검색될 만한 맛집을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. 여행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타겟층이 그리고 연령대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 예, 그리고 직장인이냐 학생이냐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합해 보신 다음에 내가 내 블로그에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왔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시간대를 선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이 시간을 정말 나는 잘 지킬 자신이 없다. 그럼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10시에서 아침 9시 사이에는 안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하루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고요. 두 번째, 일주일은 그럼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냐?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이렇게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행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행 블로그라고 했을 때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여행지를 올렸어요. 예? 근데 화요일도 여행지를 올리고 수요일도 여행지를 올리고 목요일도 여행지를 올리고 그것도 예,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금요일쯤에 뭐 예를 들어서 숙소를 한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벌써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예? 그러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것도 계속 올리면 재미가 없는 거니까 내가 맛집을 올리는데 월요일날 짜장면 올렸는데 화요일날 또 짜장면 올리고 수요일날 또 짜장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아니면 짜장면 짬뽕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이거 중식만 쭉 올리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. 여행은 조금 더 나누면 어떤 카테고리들로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행을 갔으니까 여행지가 있을 거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내가 여행지를 오가는 교통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머물렀던 숙소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 거기 가서 이제 갔었던 맛집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쇼핑도 하셨을 거고요. 뭐 또는 여기 이제 예약 같은 여행 팁도 있을 거고요. 그러니까 이걸 대충 나눠도 6곳까지가 나와요. 그러면 이거를 요일별로 정하시는 거예요. 월요일은 여행지, 뭐 화요일은 쇼핑, 예, 뭐 수요일은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숙소나 교통편 이거는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. 그리고 내가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찾아보면 줄수록 이제 좀 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싸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검색이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, 그래서 주말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예, 그렇게 해서 또 정하시면 좋겠죠. 그러면 매일 다른 그 소재들이 등장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훨씬 재밌고 훨씬 더 유익한 거죠. 예. 근데 이걸 계속 여행지 이렇게 간다거나 맛집 이렇게 가면 벌써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요.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주를 다녀왔어요. 예? 예, 전라도 전주를 다녀왔고 뭐 부산도 다녀왔고. 근데 이제 이것도 성격의 문제인데요. 이건 이제 성격상의 문제보다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. 내가 부산을 갔다 와서 오늘부터 부산 포스팅이 다 끝나는 날까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부산 포스팅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,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지루하신 거예요. 계속 전주만 해도 지겹고요. 예, 계속 제주도만 해도 지겨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여행 블로거가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전주도 갔다 오고 뭐 강릉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온 것들을 골고루 잘 섞으시는 거예요. 잘 섞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별로, 그러니까 뭐 숙소, 쇼핑, 교통 이렇게 맛집 뭐 이렇게도 나누시고요. 플러스 여기 이제 테마별로 지역도 이제 하루 번갈아서 하면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재밌는 거죠. 그러니까 내 구독자가 꾸준히 올 수 있어야 내 블로그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예. 구독자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
구독자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럼 구독자 이외의 새로운 구독자들은 사실상 생기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독자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. 그렇다면 이분들이 뭘 볼 때마다 지루하지 않게끔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툭툭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가끔씩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의 생각들을 좀 적고 나의 일상들을 좀 적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. 근데 난 이런 게 싫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별 공략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. 이게 요리 분야든 뭐 맛집 분야든 아니면 뭐 카페를 다니시는 카페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요일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. 월간 개념도 다르죠. 월간 개념도 다릅니다. 월 초에 써야 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월 말에 써야 하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중순에 쓰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스트코를 다녀왔다던가 이랬을 때 코스트코 뭐 이제 다가오는 3월 할인 상품 뭐 이런 걸 쓴다 이러면 당연히 2월 말이나 3월 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그걸 이미 지나갔어요. 이미 지나갔어요. 그래서 뭐 3월 10일이 됐고 3월 중순이 됐는데 코스트코 할인 상품 이때는 이미 다 늦었어요.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쓴다고 해도 방문자 수도 많지도 않아요. 그 시점을 잘 맞춰야 진짜 방문자 수가 많은 거죠. 그래서 딱 말일이면 말일, 초면 초,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월간의 개념에서도 월초와 월말 이걸 잘 기억하시는 거고, 월초와 월말에 뭐 이런 코스트코처럼 이런 쇼핑만 있는 게 아니라 매월 초에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점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전시 공연을 너무 좋아. 그러면 3월 전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요건 2월 말쯤에 써야겠죠. 늦어도 3월 한 2, 3일 초까지는 써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월간 개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3월 전시 일정, 3월 전시회 일정, 뭐 3월 공연 일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요거에 잘 맞춰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과 뭐 이제 연도의 개념이 있는데요. 이제 연도의 개념은 너무 크니까 그렇다고 치고, 계절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요즘은 봄, 가을이 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좀 길어진 측면은 있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12, 1, 2가 겨울, 3, 4, 5가 봄, 그 다음에 6, 7, 8이 여름, 9, 10, 11이 가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3, 4, 5가 봄이면 3월, 4월은 봄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. 5월은 여름을 이제 슬슬 준비하면서 여름과 관련된 것들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6, 7, 8 여름에도 6월, 7월에 여름을 아주 본격적으로 쓰시고요. 8월은 이제 슬슬 가을 준비를 하시고, 9, 10, 11 다 마찬가지로 앞에 두 달은 그 해당 계절을, 마지막 달은 그 다음 계절들을 준비해서 쓰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지, 요걸 또 정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, 연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뭐 사실 올해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2월도 끝나가니까 이제 연초의 개념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만, 이제 연초와 연말의 개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행하시고 이런 분들은 연말에 뭐 해돋이 명소, 일출 명소 뭐 이런 것들을 시점을 잘 정해서 쓰시면 연말에 아주 그냥 방문자가 한번 폭발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3월에도 이제 우리가 3월 말, 또는 4월 초, 뭐 요쯤에 이제 벚꽃 개화 시기가 시작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미 막 성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쓰는 건 너무 빠르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써야만, 내가 이거 시의성을 살린 데 있어서 내가 제일 먼저 쓴다고 제일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. 이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, 하루 중에서도 내가 어느 시간대를 공략할지 잘 정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일주일도 잘 생각하시고, 한 달 중에서도 어느 부분일지 생각하시고, 그 다음 계절에서도 생각하시고, 연간에서도 생각하시고, 요 부분만 잘 하셔도요, 내가 어차피 똑같은 포스팅을 했지만 요 타이밍을 잘 쓰는 게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방문자 수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하시는 게
네, 블로그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